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오늘 아침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냈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금 더 뚜렷한 입장을 냈습니다. 과거 주요 사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내란 재판부뿐만 아니라 여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움직임 속 사법부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걸 예고한 겁니다. 내란 재판부 속도전을 펼치는 당정. 이 시각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오가고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백앵커가 말한 대로 지금 이 시각 오후 2시부터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서 서울 서초동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임시회의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지금 이 시각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 결과가 나오면 또 서면 형태로 법원 행정처에서 기자단의 어떤 논의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알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 중에 회의가 종료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급 법원장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논의 안건은 민주당이 계속 말했던 이른바 사법개혁 관련해서 법원 시스템을 개혁하는 여러 그 논의에 대해서 주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언론의 관측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어제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국회 입법 사항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말 더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네, 이동학 의원님. 네. 오늘 마침 법원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사법부에 반발이 있을 걸 예상했을지요. 저 발언이 조금 수위가 센 것 같습니다. 수위가 뭐 셀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사법부에서 뭐 전 회의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대등하게 이런 정치적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 사법부의 권한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본인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서의 헌법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사법부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 국가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 아니면 권력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 이건 다 의회에서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실제로 지금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더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 법관 증언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도 사실상 이 재판부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건 본인들이 계속해서 아우성 쳤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특히나 전대미문에 작년 12월에 있었던 계엄 사태 이것은 완전히 불법적 위헌적 계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판부의 신뢰를 지금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우니까 저 사람을 훨씬 더 혼내주자 이런 재판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본인 스스로들이 이 재판부의 이 신뢰성을 잃는 행위들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기현 재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미 신뢰를 확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지를 사실상 사법부에서 먼저 대안을 내고 예. 어떻게 그 신뢰성들을 담보해 나가는 행동으로 옮길지 그 부분을 사실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눈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는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 의원님. 헌법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발상이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법을 바꿔서 특별재판부라는 명목으로 재판부를 다시 구성하고 판사를 갈아치우는 것.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1962년에 그나마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5.16 이후에 혁명재판소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거기서 처벌받았습니다. 그때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그 혁명재판소라는 걸 설치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발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자꾸 그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담재판부라고 우기면서 마치 헌법의 틀 안에 있는 것처럼 왜곡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은 제가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특검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민주당이 추천했죠.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보가 공판길마다 들어가고 있죠. 그 정도로 불공정하다면 이미 재판부 기피 신청했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재판장이 12월까지는 1심 재판을 마치겠다라고 예고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의 틀을 벗어나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주장 자체가 사실적으로도 사실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론은 조윤삼 의원께 들어볼게요. 이런 반론이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내란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의 경우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법조인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미 구속 취소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도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여러 국정농단 사건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재판이 진행이 될까 말까 한 단계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그 여름 휴정 기간 중에는 심지어 휴가까지 다녀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만큼 지금 내란 재판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과연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 진행인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고 한다면 법원은 입법부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용어로 바꾼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을 전담으로 바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존의 법률, 지금 해당 법을 살펴보게 되면 외부에 특별한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원 내부에 이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도 법관의 경우에도 국회뿐만 아니라 변협과 그리고 법원에서 함께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 현직 법관들 중에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현재 법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지금 특별을 뺀 그 명칭 변화에 대해서 두 분이 고루 언급을 하셨는데 잠깐 보면요. 한 7월 말쯤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내란 특별재판부란 용어를 썼죠. 지기현 판사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9월 3일, 이달 3일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9월 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청래 대표는 역시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이란 말을 쓴 것, 특별을 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위헌 논란 의식을 한 측면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윤영 위원님, 위헌성을 의식해서 좀 명칭을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방금 조윤삼 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무슨 인민재판 이런 초반의 설명보다는 많이 현실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겠다라는 틀을 많이 설명하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제목을 바꾼 이유는 현행 헌법상 특별법원은 군사법원 말고는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거죠. 하지만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용을 바꾸지 않고 제목만 바꿔서 그대로 한다는 걸 저희는 흔히 말해서 이런 걸 표지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표지가리를 할 때는 그 내용을 교묘히 숨기고자 할 때 많이 쓰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걸 보면 지금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보다 더 위에 있다.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근간은 결국 삼권 분립이고 삼권 분립에서 상호 견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부의 권력이 마치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고 하며 어떻게 상호 견제를 할 수 있으며 지금의 국정 운영 방침에 있어서 민주당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꾸겠다라는 식 거의 원님 재판 수준인데요. 왕정 시대였던 조선 시대도 경국대전에 의해서 대명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결국 분풀이식 재판을 하겠다는 건데 이러면 재판 결과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후폭풍도 민주당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우려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판부가 만들어져 있었다면 혹은 사법부에서 아예 이 계엄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를 처음부터 설정을 해가지고 했었다면 또 직위원 재판부에서 어쨌든 그런 설화를 일으키지 않고 70여 년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을 했을 때 이러한 신뢰가 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놓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견제해야 되지? 독립된 존재니까 잘못을 해도 다 무마되고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 객관성이 유지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논의 과정에서 뭐 재판부의 이름이라든가 법의 이름 이런 것들은 적절한 단어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사법부가 직위원 판사뿐만 아니라 지금 조희대 대법관 역시도 이 대선 앞두고 바로 그냥 심리 열어가지고 6만 장인가요? 이 사건 기록을 이틀 만에 지금 보고 심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느 국민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부터 포함해서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견제를 의회가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뭔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고요. 지금 이 지점에서 어쨌든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그 필요성이 지금 조금 더 올라오는 만큼 저는 국민들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지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직위원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많은 국민들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 이후에 재판부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좀 떨어져서 또 이런 논의가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설득하려 노력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회 입법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과 또 오늘 아침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좀 의식한 정제된 발언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설득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각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개혁 이야기인데요.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기존 민주당 강성층과는 다른 의견을 보인 겁니다. 여당 일각에서 좀 강하게 반박하는 듯한 모습도 나오긴 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원 중 한 명인 장경태 의원이 오늘 아침에 방금 들으신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 말이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보안수사권이 2차적 수사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직접 수사를 유지하겠다. 조현삼 위원님, 약간 듣기에는 대통령에게 뭐랄까요, 좀 반기를 들었다? 이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겠으면요. 아니면 좀 너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의식한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힌 입장도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서 차후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하고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일각에서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보안 수사권의 전적인
폐지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역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 부분도 충분히 함께 귀담아 듣고 논의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 자체가 보안 수사권 폐지를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고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폐지하거나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송영우 의원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도단이에요. 사실 그런 원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아무거나 다 뒤에 원칙이라고 하는 말만 갖다 붙이면 정당화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미국에서도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검사는 경찰과 굉장히 협력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절대선인 것처럼 포장해서 준사법기관으로서 70년 동안 경찰의 수사를 적법 절차에 따르도록 통제하는 데 역할을 해온 검사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을 엄정하게 관찰했으면 1987년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것도 밝혀내지 못했을 겁니다. 치안본부 대공분실, 치안본부는 지금의 경찰청의 전신입니다. 거기서 발생한 일인데 경찰에서 그냥 사건 종결하고 끝이었을 거예요. 지존파 사건, 최근에 와서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까지 검사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범죄 피해자의 눈물이 닦여진 그런 사건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조금 더 형사사법 절차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수사 체계가 무너지거나 구멍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현실적 문제도 꼼꼼히 같이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동학 의원님. 네. 그러면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특히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아예 보안 수사 요구권도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구권도 하나의 주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대통령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 토론의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경찰이 기소하지 않았었던 내용, 그러니까 무마시켰던 내용 혹은 귀찮아서 하지 않았던 내용 이런 것들을 검찰에 의해서 결국 다시 밝혀졌던 여러 가지 좋은 사건들도 있었죠. 근데 거꾸로 그렇게 수사 기소권이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사실상 검찰에서 무마시켜준 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 며칠 전까지도 우리가 김건희 여사 그렇게 다 무마시켜주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검찰의 어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논의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법률 서비스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피해로 귀결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들을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라고 하는 심산으로 또 논의 쟁점을 또 던지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과도 앞으로도 충분히 또 논의 과정에서 잘 녹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짧게요. 통계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대한민국에서 처리된 모든 형사사건 대상이 되는 사람 수 기준으로 160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고소나 고발이 없는데도 범죄 혐의를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한 그런 인지사건은 역시 대상이 되는 사람 수 기준으로 8천 명입니다. 전체의 0.5%밖에 되지 않아요. 그중에서 정치적인 사건은 일부일 것이고 그 정치적인 사건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 사건과 같이 잘못 처리된 사건은 또 일부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전체 형사사건 중 극히 일부를 들어서 검사의 권한을 전부 다 뺏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나 검찰이 무오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국민을 가장 중심에 놓고 특히나 최약자라고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 이제 강론을 조정해 나갈 텐데 민주당이 주도해서요. 또 당정이 모두 협의해서요. 그 상황을 좀 지켜보면 양쪽 패널이 말씀하신 그런 논의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세세히 또 앞으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천공항 소식이 소속 들어와가지고 논의가 좀 못한 것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